전산동 도마쌤입니다. 두 문제인데 이게 문항 하나 해가지고 세 문제처럼 되는 거죠. 요약한 기본 점수로 주겠다는 거예요. 기본 점수로 주고 요약이 이거랑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미래산업 흐름에 맞춰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진단해야 되고 사업 구조를 진단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재편까지 얘기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래사업 유형을 이제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거의 장단점, 요거의 장단점 써주고 이 사업 구조를 얘기한 다음에 요 단점을 메꾸는데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더 현실적인가를 써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 나머지 하나가 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흐름은 그래요. 네. 가에서는 왜 이렇게 길지? 가는 해도 되는데 가는 해도 된다고 항상. 네. 여기 이제 분합과 특화를 얘기한 거고, 뭐 이것도 없어도 돼요. 특화는 전문성 신화, 노동 생산성 증가, 분업, 재화,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확 줄여도 된다고요. 전문성 심화와 노동성 생산 증가의 분업과 이렇게 재화 증가와 생산성 향상의 특화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써도 돼요. 뭐 끊어서 쓴다고 이렇게 쓴 건데,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글을 듣는데 이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잖아요, 교수가. 네. 더 줄여 써도 된다고. 근데 오늘날의 메가 트렌드는 복잡화와 융합화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거잖아요. 네. 거기 옛날 거에서 오늘날 간 걸 설명을 하겠지. 뒤에 복잡해지고 통합되어 확대된다. 복잡화 융합화는 집중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나로 집중. 특화된 상품이나 기술이 있어야 판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는 특화는 고립을 자초하고 성장 역할을 제한하며 수요가 없어지게 된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거 두 개 다 맞췄네요, 그죠? 네. 두 개를 이제 균형 있게 썼는데, A사는 발전 가능성과 기반 성립이 우선되어야 된다. 근데 요 기반이 성립된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잖아요, 순서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형 사업 구조로 먼저 개편. 아니 그러니까요, 기반 성립이 우선이면 이렇게 특화를 고립을 자초하면 안 되니까. 기반은 바탕이고 없어지지 않게 생존. 발전 가능성은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집중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집중형 사업 구조로 먼저 개편되어야 된다. 필요하다. 말해서 말한다. 둘째로 차별화까지 달성한다. 다의 변속상치, 시기적 조치.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둘째인데 둘째가 또 있네.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요. 이거 둘째를 썼으면 둘째로 이렇게 쓰니까 그 네 생각일 뿐이고 말로 설명하지 말고 글로. 네. 한 분야에만 집중된다면 극단전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불가능이기 때문에 중요한 주장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사례를 이용한 거고, 여기에서 본다면 이게 특화, 이렇게 이 분업과 특화가 됐는데 그랬을 때 이 다양한 것을 하느냐, 다양성이냐 아니면 집중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양성과 집중에서 어느 정도 다양성이냐, 어느 정도 특화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거를 중심으로 하나로 집중하되 그 안에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뭐뭐는 한다, 이렇게.
그게 너무 난잡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시된 사업 구조 재편을 할 때 이 사업이 뭔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고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얘기했어요. 이제 어디? 상품이 중요하다. 이제 첫 번째 집중형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분산형 사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뒤에 쟁점으로 얘기할 때 그걸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집중형하고 이거 말하는 거는 인트로잖아요. 그건 가요예요. 그럼 가요약이니까 그냥 인트로일 뿐이라고. 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그건 네. 근데 그 사업 이 집중력을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한 다음에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해야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뭔지 안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이제 미래의 사회를 위한 사업 구조를 바꿀 때 어떻게 집중형으로 개편해야 되느냐, 분산형으로 개편해야 되느냐 예요. 사업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거기에? 그럼 뭐 이래? 분산형 사업 구조는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것도 라도 롱테일의 법칙. 그러면 주장하기 어렵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 집중형 분산형 쓰고 집중형 쓰고 분산형 썼다는 거죠? 네. 근데 약간 집중형이어야 하는 이유랑 집중형이 약간 불안한 이유랑 분산형이어야 하는 이유랑 그러나 왜 안 되는 이유를 썼어요. 그까지 잘 나눴어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여기에 어떤 샘플 모델 사업을 쥐어준 다음에 이걸 보고 적용하는 문제인 줄 알았든지 그러면 여기 쭈루룩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면서 네. 집중형인지 분산형인지 그 네. 상황이 이 집중형 분산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온 거네. 네. 어려웠어요. 규모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분산에 따라 둘째로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이 안 나온다면 그냥 무난하게 쓴 거네. 무난하게. 응?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쓰는데 진짜 머리 터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제시문들이 너무 다 생뚱맞은 제시문들인 거예요. 롱테일 법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류도 잘했고 다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현 미래 산업 흐름을 맞춰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가 조건에 맞게 논술해라. 그러니까 중견기업 A사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이렇게 주고 분산형이 뭔지 그리고 집중형이 뭔지 알려주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가에도 없어. 가가 이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상한데 중견기업 A사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 문제 확인해보고. 그럼 그게 A사가 없다면 뭐 나쁘진 않아. A사가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써야지 맞는데 A사가 없으면 그죠? 이거는 뭐냐?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수출이 수입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이 당연하지. 수출 강상 주도하는 세 가지 요인. 표를 분석하는 거. 무역액 증가. 증가했다. 이 채무 증가가 대외 채권 채무 증가. 아? 대외 채권과 채무 증가였어요. 그거 알게. 네. 이 자본재가 증가한다는 무슨 뜻이야? 자본재가 이렇게 수출의 풍국배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본재의 비중이 그 자본재가 뭔지 아냐고. 자본재가 뭐냐고. 자원? 그건 자원이지. 자본재. 이건 자본재인데.
번째는 뭐? 돈이요? 돈일 수도 있고, 그치? 수출 증가 현상 이제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면 하나는 뭐예요? 대외 채권 채무 증가, 자본재 수출 증가, 중국 수출액 급증. 그러니까 중국 수출액을 급증했는데 이게 자본재가 그럼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네? 아니죠, 그니까 대외 채권 채무가 증가했고 일단 채권 채무가 돈 꺼줬다는 거야. 네. 그리고 자본재 그냥 수출의 품목 중에서 자본재 그 자본재가 뭐냐고? 자본재를 써 있었어요. 그게 그 자본재가 뭔지 아냐고? 몰라요. 자본, 자산, 자본 이렇게 하면 뭐 돈을 투자했다 하면 봐봐 채권 채무 다른 데서 꺼와서 어디를 증가했다고? 중국에다가 공격적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지. 중국 수출액이 진짜 엄청 다른 거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다른 데서 돈을 꺼다가 네. 내 자본까지 합쳐가지고 중국에다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갑자기 증가된 돈을 했을 때 이 투자된 이 중국에다 투자한 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투자금이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 투자금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여기다가 수출을 했지. 네. 이 수출길도 막혀 보이고 요 자본도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성이 증가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 말이 그거는 뭐라고? 교역국이나 교역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대. 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썼는데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 네. 그치? 이게 2016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라며. 문제지가 2016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잖아. 네. 2019년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다가 철수도 하고 그러잖아. 네. 그 당시에 중국 붐 일어났을 때 이게 문제점이 없을까? 이게 짚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뭐 백화점도 철수하고 나라마다 사드 보복 일어나면서 그거를 예상하는 문제였는데 유행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렇다. 명확하게 아 이런 게 현실에 뭐 있나? 이게 뭘 경고하려고 이걸 문제를 냈지? 대충 사회에서 이제 뭉뚱그려서 배우긴 했는데 뭔가 하나의 사건은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배웠어요. 뭐 이 정도 쓰는 건 뭐. 이걸 나쁘진 않아요. 그 표 정리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그래서 첫 줄만. 시장 분업과 특화됐다. 오케이. 발전 가능성 기반이 성립되어서 우선해야 되네. 오케이. 집중형 사회는 경쟁 사회에 꼭 필요하다. 분산업 사회는 생존에 용이하다. 집중과 분산을 고려할 전략이 될 수 있다. 됐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쓴 걸 보면 추상적인 거 이렇게 첫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그걸 더 심화돼서 설명하면 좋겠는데 네. 전체 주제는 잡았어 한 줄은. 그래서 이 단락의 흐름은 잡았는데 흐름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한 방에 딱 쓰고 더 진전돼서 그러니까 뭔가 덕지 국한돼 있는 느낌인가요? 아니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면 잘 써. 뭐 나쁘진 않은데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와 이거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해되지? 네.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문제 가져와 볼까요? 아니요 괜찮아.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뭐 디테일하게 실수 아니야 완전히 둘째로 이렇게 하면 네. 쓰려면 정확하게 쓰든지 첫째, 둘째 아니면 1, 2 이렇게 쓰든지. 이게 이 둘째로는 그러나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단점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를 쓰든지 그러면 그러나 여기 뭐를 그러나 쓰는데 그러나 제외점을 다 이거 안 써도 돼. 만약 네.
안 사도 되는데 써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고 이것도 두 번째로 하는데 첫 번째가 없어. 어디서 첫 번째가? 알기 쉽게 나에서 첫 번째로 나에서 이렇게 쓰든지 네. 이것도 둘째로 하면 이거 첫 번째로 이렇게 쓰든지 네. 알기 쉽게서 이게 문학작품이 아니야. 네. 그냥 주관식 답안지 서술형 답안지 길게 쓰는 거다.